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과연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고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평화적이고 순탄한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야권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어야 할 헌법상 주체인데 그가 과연 그런 투철한 의지로 이 선거 관리를 할 것인가 한 데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를 관리할 헌법적 책무를 맡겨두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절차적 공정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지 근원적으로는 행정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임자로서 이 공정선거를 관리해야 그것이 비로소 공명정대한 선거에 이루어질 것인데 저의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7개월 동안 이 선거를 공명정대하고 헌법에 맞도록 그의 책무를 다해서 관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각급 행정기관과 여당의 정치공작, 여론조작, 언론 족쇄, 대북 평화라쇼, 그리고 재난 퍼붓기 등에 대해서 이게 지나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동을 걸거나 지침을 내리거나 일탈했을 때는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리고 하는 이런 태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근원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근원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지 않을 것이다.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근원적으로 어려우냐? 그는 우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선거 조작 부정선거를 획책한 그 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공범으로 그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 그 판결이 내리고 나서 지금 90회째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난데없이 북한의 통신선 개통이라고 하는 걸 여기 덮어 씌워가지고 이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대통령이니까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은 지금 15명이 기소되어 있고 그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이라는 언급이 40회 이상 있으니까 누구가 보더라도 그는 공범적 위치에 있는데 그런 그가 이 정권을 야권으로 넘기려고 하는 속마음이 털끝맘도 있겠느냐. 그렇다면 정부 여당에 그리고 여당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를 이끌어 가면서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그는 침묵하거나 나아가 방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작 혐의는 이미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재인 측근 친문 실세와 관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세운 여론조사 기관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조사하는데 거기에 그게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가 그 내부에서 내홍이 일어날 정도니까. 그러니까 관변 여론조사 기관, 관변 쪽에서 조사를 일해갖고 나오는 여론조사.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극복을 잘한다. 대북, 대미 외교 등 외교를 잘한다. 그 이유로 40%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잘한다고 믿는 국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40%라고 높은 지지율을 올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미, 대북 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한국에 백신 대란이 일어났다. 이건 아마 5세에서 60세까지 지난 주일에 접종 신고를 받았는데
그 보도에 의하면 정확하게 111시간을 기다려야 접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꼴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코로나 극복을 잘하고 백신 공급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지율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의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계속 반복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지지율이 있구나.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정치 공작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일을 정권 실세들이 해왔습니다. 2008년에 광우병 파동, 그 MBC와 KBS, 그리고 그 당시 이 정권의 실세, 그러니까 당시 야당에 여기에 가서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광화문을 마비시켰지요. 그리고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주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는데 그걸 먹으면 뇌가 숭숭 뚫리고 죽는다 이렇게 됐지요. 지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미국산 쇠고기 늘 먹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집단 관계로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데 자신이 생긴 이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저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종로 종각 뒤에 거기 젊은이들이 주로 다니는 그 거리 입구에 홍길동 서점이라고 하는 그 빌딩 벽면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 여사의 사진을 이렇게 그려놓고 주울리 윤 후보 부인이 과거에 호스테스 할 때의 애명이 줄리였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 그게 현혹되게 해가지고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이래가지고 그 줄리가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의사, 이런 변호사, 이러이러한 사람들하고 동거했거나 관계가 있다 하는 이렇게 벽면에 그런 그림을 그려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말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걸 지워야 된다 하는 젊은이들이 그것이 반드시 꼭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자동차로 가지고 그 앞을 이렇게 막아섰더니 이것에 반격을 하기 위한 친문 세력이 그 자동차를 치우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곳이 성지다. 성지니까 성지순례 가자. 이렇게 이제 선동하고 야유하는 일이 이게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찬 일은 그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옹호하는 친문 세력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칭하고 그것에 반기를 들어서 지우라고 하는 쪽을 보수 세력이라고 하니 그래 진보 세력은 민주 정의를 부르짖는데 그렇게 이게 그런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옹호하는 그것을 진보 세력이라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사태가 지금 72시간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려야 돼요. 이건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이고 이런 인격 사례가 없다. 어떤 동계서든지 간에 이런 용납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행정기관은 행정법 절차에 따라서 그걸 치우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그런 공화국이 돼야지요. 앞으로 7개월 동안 이런 형태의 집단 관계가 어떻게 발현될는지 정말 앞날이 우려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북 평화쇼는 지금 국정원,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여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길을 마련해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런 절박감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동안에 10여 차례 문재인, 김정은 간에 친서 교환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공개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내용 그걸 공개해야지요. 컴컴한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민의 눈을 가려놔놓고 불쑥 통신전략선이 개통됐다 이걸 제시해놓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이 발의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고 상임위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할 태세인데
이 언론중재법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에 집권 세력이 획책한 언론 통제 중에 가장 극악한 그리고 가장 악랄한 언론 통제법입니다. 이게 내용이 복잡한데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언론기관이 신문사와 이게 통신사 그리고 종편 텔레비전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소를 하면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예를 들면 A 신문사의 연간 매출이 가령 100억이다 하면 거기에 1000분의 1까지 이게 배상 책임을 징벌적 아주 가혹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런 악법을 지금 만들었는데 누구 말 맞더나 히틀러도 언론 통제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언론중재법을 이와 같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권 실세 여러분들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제가 예감이 들어요. 이 언론통제법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195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평로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자유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라 통과시킨다. 그게 언론통제 조항이었어요. 근데 이거 비교해보면 그는 아주 약한 언론통제야. 그런데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충격을 줘가지고 그 1년 3개월 뒤에 있을 3.15 선거에 그 조항을 별로 활용도 못하고 결국 부정선거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대들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거 이거는 7개월 앞으로 남은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자갈을 매기려고 이걸 유튜버까지 적용하려고 하다가 그 자기들 편도 있고 하니까 유튜브는 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모략극을 이게 하늘이 용납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버젓이 이 정권 실세들이 획책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퍼붓기는 매표 행위는 다름없어요. 이게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정권으로 이 모든 부담이 넘겨가는 그거는 뒷날 일이고 우선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해야 된다. 계속 퍼붓는다.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챙기고 그래 우리 각자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으로서 그 책무를 어떻게 하면 다할 것인가 정말 고뇌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광화문 광장이 지금 코로나로 아니고 열려 있다고 한다면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이미 이 정권은 아주 치명상을 입고 대통령 지위에도 어떤 결정적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저기 막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체념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끝으로 오늘 이준석 대표와 104명의 국민의힘당 의원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나? 뭐하고 계시오? 지금 김경수 지사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 공모 혐의가 있는 이 사건 이걸 그냥 묻어놔 놓고 기껏 사과하라고 하는 성명 발표하는 것으로 묻어놔 놓고 앞으로 7개월 뒤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리라고 믿는가요? 그대 믿는가? 싸워야지. 이걸 탄핵이 어렵다. 국회 의석수로는 야당이 절반이 안 되니까 발의도 안 된다. 국민적 탄핵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싸워야지. 이걸 그냥 묻고 그리고 이 정권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해 싸워야지.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앞장서 싸울 것은 국민이 그대들에게 주어진 책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